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트 분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해 AI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삼성전자와 함께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즉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엘 칩을 활용해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정, 물류 전체를 AI로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제조업과 AI의 융합 가속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업으로 기존 반도체 제조기업을 넘어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가에 반영될 기대감입니다. AI 반도체와 제조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되면서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큰 흐름부터 세밀한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중장기 및 단기 시세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삼성전자 주가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2008년 주가의 저점과 2015년, 16년의 주가 저점에 선을 그려보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 그러면 2022년 저점이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그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고요. 좀 크게 보면 24년 11월에 전저점, 22년의 저점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일시적으로 깼을 때 손절을 한 투자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바닥을 다지다가 6, 7월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10월까지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21년 1월 달에 사상 최고가 96,800원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저항받은 자리가 있는데, 24년 4월 달에 그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7월 달에 그 자리를 돌파하다가 실패하면서 그 뒤에 하락이 세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달 상승할 때 그 전고점 자리에서 한번 부딪혔었는데, 부딪히고 눌렸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0월 달에 돌파를 한 것이죠. 과거 21년 1월 달 그 당시 사상 최고가 96,800원을 찍을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했었고, 그때 또 24년도에 이 저항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왕창 매도를 했는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9월 이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천억, 5천억, 조 단위로 매수한 적도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매도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저항 매물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물소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을 할 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월봉상 이런 상승 추세가 쫙 이어졌는데요. 그때 전고점, 그 당시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매물을 다 흡수하고 나서 돌파, 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쭉 이어진 걸 볼 수 있고, 물론 계속 상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오이평과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상승 추세가 완연하고 이 상승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이격을 줄이는 조정을 거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버튼을 누르고 이격도로 검색을 해서
이격도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월봉의 22격도를 보면 2017년 최고점을 찍을 당시에 월봉의 이격도고요. 2021년 최고점을 찍을 당시의 월봉의 이격도입니다. 지금 월봉의 22격도가 2017년 최고점 당시 또 21년 최고점 당시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격을 줄이는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봉의 5이평선과의 이격도를 보면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해서 월봉의 5이평 이격도가 21년 고점 당시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이평선과 이격도가 벌어지면 5이평선과 근접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6년, 17년 슈퍼사이클 대세 상승태도 연속 양봉이 나오다가 5이평과 이격을 줄이는 이런 5이평 근처로 내려오는 조정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격도 자체가 주가가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 그걸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격이 극대화됐을 때는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은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매수할 수가 없고요. 월봉의 5 이격도나 20 이격도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을 때, 일정 부분 줄어들고 이제 일봉 차트상 지지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격도란 무엇이냐? 이격도는 현재 가격이 특정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가격과 이평선 사이의 거리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추세의 강도나 되돌림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격도는 현재가를 이동평균선 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11,000원이면,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10,000원이면 11,000원 나누기 10,00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격도는 110%가 되는 거고, 현재가가 이동평균선보다 10%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월봉 차트상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돌파입니다. 10월 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거래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요.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월봉 차트인데요. 이 상승의 기본 목표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하단이 대략 5만 원이고요. 박스의 상단이 대략 9만 원입니다. 그렇게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요, 박스 높이가 기본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면 박스 하단 5만 원, 박스 상단 9만 원, 높이는 4만 원이죠. 그러면 9만 원에 4만 원을 더하면 13만 원이 이 박스의 기본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3만 원까지 다이렉트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 조정은 이제 주봉과 일봉을 통해서 언제쯤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13만 원은 기본 목표치이지 최종 목표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원까지 갈 확률은 꽤 높은 상황이고, 13만 원부터 그 위로 가는 것은 13만 원 근처로 갔을 때 다시 시장의 흐름, 또 삼성전자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확률 높은 목표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대세 상승의 국면에 들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거쳤다가 상승을 할 건데,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지수가 시장이 대세 상승이고 그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세력도 알 수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미리 예단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추적하고 즐기다가 나중에 버블이 생기고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4년
최고점에서 9월 달에 한번 부딪힌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부딪혔는데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저항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21년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돌파가 확인되고 지난주에 직전주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죠. 일부 스마트머니들은 젠슨왕과의 협업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매수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무튼 전년도 최고점과 21년 사상 최고가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돌파 과정에 매수 주체 외국인이었고 개인들은 왕창 여기서 매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젠슨왕과의 협업 소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젠슨왕과의 협업 소식이 나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슈가 더 커지면서 월요일 아침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선 좋지만 신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가더라도 매수하는 것은 손익비가 맞지 않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매수해서 더 가더라도 그렇게 얻은 수익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봉상 크게 원형 바닥형인데 보통은 원형 바닥형의 이 고점 부근에서 커비드 핸들이라고 해서 핸들, 컵의 손잡이 모양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그런 손잡이가 없이 쭉 올라갔죠. 그러면 나중에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서 뒤늦게라도 손잡이 모양, 얼추 비슷한 모양이라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잡이 모양이 안 나올지언정 어쨌든 여기 조정이 있었죠. 조정을 완만하게 거치고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되돌림 조정이 나올 텐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그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렸는데 더 간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자,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격도를 한번 보면요. 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동학개미 열풍의 정점이었죠. 그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열풍이 불었었고 그러면서 주봉의 22격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에서 상승에 대한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단기 조정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 조정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당시의 이격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더 이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격을 줄이는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은 나오기 마련이고 그럼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기다려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언제 나오냐? 그거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고 차트에서 캔들의 모양을 보고 실시간으로 이제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긴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오면서 5위평을 깨면 22평선과 근접하는 조정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는 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움직이는데요. 주가가 너무 멀리 벗어나면 결국 이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회귀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주가가 상승을 완만하게 할 때 주가가 22평선과 떨어지면 다시 이평선으로 가까워지고 이 22평선과 떨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22평선과 떨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하락 추세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평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또 하락을 크게 해서 이평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을 회귀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주가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지면 결국 회귀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벗어났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 기대 수익은 작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봉 차트상 5위평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위에서 연속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주봉의 5위평을 깨는 순간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1차 12평까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승이 가파르고 5위평선과 12평선, 22평선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22평선까지 다이렉트 내려가는 경우보다 12평선 부근에서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언젠가 상승하다가 긴 윗골이나 음봉이 나오면서 주봉의 5위평을 깨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러면 12평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12평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지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확률을 보는 거죠. 그 12평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쭉 이어질 수도 있고 12평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한 번 더 내려서 22평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이 사상 최고가였던 96,800원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96,8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이 없이 1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10월 31일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하루에 무려 8조 3천억이나 터졌어요. 과거 코스피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루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8조 3천억이나 터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보는 과거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8조 3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통합 차트인데요. 차트 우클릭에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정규장만 보기를 체크하면요. 정규장 차트로 바뀝니다. 정규장 차트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프리장에서 거래 없이 시초가가 떴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초가가 떴다 빠지는 거는 프리장을 포함한 통합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맞는 차트 해석이 될 수 있고 프리장에서 거래 없이 떴다가 빠지는 경우는 속임수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날의 캔들은 음봉이 아니라 실제로 정규장 차트로 보는 것처럼 양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31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양봉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10월 31일 1분봉 차트로 보면 아침 8시에 거래가 없이 시초가가 떴다가 바로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시초가는 시초가가 아닌 것이고 프리장 시초가는 여기가 시초가인 거고 정규장 시초가는 여기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프리장 시초가, 정규장 시초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10월 31일에 일봉상 캔들은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 지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매우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절대 최고가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에 매도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홀딩을 한다, 장기 투자를 한다 또는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은 고점 시그널을 확인하고 추세가 깨질 때 매도를 하는 건데 고점 시그널을 확인했다는 건 고점에서 일정 부분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 추세가 깨질 때 매도했다는 것도 역시 당연히 하락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매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없고 상승 추세를 다 먹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고점에서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삼성전자는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 이동평균선으로 삼으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아랫꼬리를 계속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최소한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나 추세 매매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호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봉 월봉상 이격이 과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더 상승하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중간중간 장중 조정이나 장중에 패턴을 만들면서 매물소와 돌파를 할 때 그거는 단타 선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시장의 주도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상승 추세 중에 고점을 형성할 때, 특히 최후의 고점을 형성할 때는 대부분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이고 그 상승 추세의 주도주급 종목들은 상승을 하다가 상승 후반부에서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 시그널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차전지 열풍이 있었는데 그때 대장주가 에코프로였는데요. 상반기에 상승을 쭉 하다가 단기 고점을 찍을 때 보면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졌고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됐고 그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가 나왔고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오다가 가파라진 상승이 나오고 긴 윗꼬리를 만들고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이 돼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추세 하락이 나온 것이죠. 카카오가 21년도에 대형주 대장급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때 상승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파라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단기 고점이 이후에 하락 반등, 다시 하락 반등했다가 깨지면서 최후의 고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의 주도주는 고점을 형성할 때 마지막에 가파른 상승과 대량 거래와 함께 긴 윗골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삼성전자의 통합 차트상 음봉인데 이게 실질로는 음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음봉이면서 거래가 터진 것과 양봉이면서 거래가 터진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승 각도로 움직이다가 상승이 가파라지고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 또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고 그 상승장의 주도주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올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대신에 쌍봉 형태가 나오면서 내려갈 때 비중 축소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매수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최소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격 조정은 1차 20일 이동평균선, 2차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중간이나 그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시장의 1등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기간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인데요. 이때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상승을 쭉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중간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상승을 했는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 반등했다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 후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장기 상승을 할 때 초반부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그 다음에는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그 다음에는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이런 눌림 지지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20일과 60일 사이 대략 40일 이동평균선 지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카카오가 대세 상승을 했을 때도 보면 강한 상승 이후에 10일 이평선에서 한번 상승, 그 다음에는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상승, 그 다음에는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상승,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동평균선 되돌림이 나오고 중요한 이평선에서 한 번씩 지지 후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이 대세 상승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10일 이평선에서 최근에 지지 나왔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후 상승, 그러다가 어느 순간 40일이나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후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여기 보시면 120일 이평선까지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단기 악재, 중국 관련 악재인가 그랬을 겁니다. 악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 결국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122평선 기준으로 단기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인 종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은 매물 털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패턴을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차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년째 주식을 하고 있지만 항상 손실만 내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주식 관련된 책을 구매하여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리딩방 가입하여 리딩을 받아 매매도 해보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주식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여 공부 및 매매도 해보았지만 제게는 전혀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하승훈의 주식 투자 유튜브를 처음 접하게 되고 스윙 강의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의 듣기 전에는 제가 주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캔들은 그냥 빈 껍데기의 파란 선, 빨간 선에 불과했습니다. 이 어려운 주식을 왜 나는 가볍게 공부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고 어렵게 번 돈을 주식장에서 날려버렸는지 후회됩니다. 감히 하승훈 선생님의 강의는 주식을 하기 위한 필수 수강 신청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차트를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와 시가 매매, 그리고 확률 높은 스케줄 트레이딩 등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